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사는 타카하시 켄지입니다. 저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쳐 왔어요.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며 학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어요. 직업은 일본에서 존경받았고 저 역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제 연구실 책장에는 전공 서적이 빼곡했고 책상 위엔 수많은 논문이 쌓여 있었어요.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이 필기하며 진지하게 제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저는 도쿄 외곽의 한적한 주택에서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대학교로 향하는 길은 익숙한 루틴이었어요. 강의 후에는 연구실에서 동료 교수들과 경제 이슈에 대해 토론을 나누곤 했어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까운 온천에서 여유를 즐겼어요. 이런 삶이 영원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본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불안감이었지만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일본은 무너지고 있었고 안정된 삶도 위협받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한때 세계 경제를 주름잡았던 강대국이었어요. 1980년대 일본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고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도 최고 수준이었어요.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까지 메이드 인 재팬은 품질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는 서서히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경제는 침체되었고 기업들은 변화를 두려워했어요. 젊은이들은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못했고 취업을 해도 급여는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그리고 경제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자연재해와 재난도 점점 심각해졌어요. 일본은 원래 지진이 잦은 나라였어요. 그러나 최근 지진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작은 진동이 느껴졌지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큰 재난의 전조라고 경고했어요. 지진뿐만이 아니었어요. 기록적인 폭염과 폭설도 이어졌어요. 니가타현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3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어요. 교통이 마비되고 전력 공급이 끊기며 생필품을 구하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러나 일본 정부의 대응은 언제나 같았어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한마디뿐이었어요. 국민들이 직접 눈을 치우다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어요. 피해 지역 주민들은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나라에서는 내 가족이 안전할까? 불안감이 커져가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2024년 겨울 규슈에서 대규모 화산이 폭발했어요. 하늘이 검게 변했고 도쿄에도 화산재가 날아왔어요. 공항이 마비되고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했어요.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과도한 걱정은 필요 없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될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한국의 대응 방식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경보가 울리고 대피령이 내려졌어요. 강진이 감지되면 대피 요령이 즉시 안내되었어요. 그리고 피해 지역에는 신속한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일본에서는 정부 발표를 기다려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차이는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일본을 떠나야 한다. 출국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어요. 공항 시스템은 빠르고 대중교통은 효율적이었어요. 인터넷 환경도 완벽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은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였어요.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였어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였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선택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일본이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느낀 것이 어릴 적부터 일본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며 안전한 나라였어요.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그렇게 믿어왔죠. 하지만 그 믿음은 흔들렸어요. 지진, 태풍, 홍수, 폭설. 일본의 자연재해는 새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이제 일본을 안전한 나라라고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것은 지진이었습니다. 일본은 원래 지진이 잦은 나라였고 작은 진동은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강도와 빈도가 심해지며 사람들의 태도도 변해갔어요. 예전엔 또 지진인가 했지만 지금은 이번엔 괜찮을까라고 해요. 도쿄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작은 진동이 감지되었어요. 전문가들은 더 큰 지진의 전조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그 경고는 현실이 됐어요. 2024년 초 도쿄를 포함한 일본 전역에서 강진이 발생했어요. 도시 곳곳에서 건물 균열이 생기고 싱크홀이 발생하며 도로가 내려앉았어요. 지하철이 멈추고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뉴스에서는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 정부조차 두려워하는 초대형 재난이었어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뭐라고 했을까요?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다. 정부는 언제나 같은 말만 했어요. 실질적인 대책 없이 괜찮다고 했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어요. 지진으로 도쿄 일부는 단수가 발생했어요. 노후된 건물들은 균열이 생기며 붕괴 위험에 놓였어요. 거리를 걸을 때마다 머리 위 간판이 떨어질까 불안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대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해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기 어려웠어요. 경보 시스템이 늦었고 대피 요령도 안내되지 않았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몇 초 만에 경보가 전송됐어요.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대피 요령도 실시간 안내됐어요. 일본에서는 정부 발표를 기다려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즉시 대처했어요. 그 차이는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일본과 한국의 대응은 달랐어요. 그 후에도 여진이 계속되었고 도쿄 시민들은 대혼란에 빠졌어요. 출근길 시민들은 길이 막혀 회사에 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어요. 일부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허용했지만 많은 직장인은 출근했어요. 괜찮다. 아직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도심 곳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했고 주택이 기울어지는 사고도 이어졌어요. 공포에 휩싸인 시민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정부는 조사 중이라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재난이 일본을 덮쳤어요. 2024년 겨울 일본 전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어요. 니가타현, 후쿠시마현에서는 3m가 넘는 눈이 쌓였어요. 일부 지역은 10일 이상 폭설이 이어졌어요. 도로가 마비되고 전력이 끊기며 수많은 가구가 한파에 고립됐어요. 하지만 정부 지원은 느렸어요. 국민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어요. 노인들은 직접 눈을 치우다 미끄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떤 마을은 외부와 단절되었고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정부 발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국민들을 돕는 이는 없었어요. 편의점에서는 생수와 식료품이 금세 동났어요. 구조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은 고립된 채 버텨야 했어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에서 내 가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정부가 개입했어요. 실시간 정보 제공과 빠른 피해 복구가 이루어졌어요. 일본과 한국의 대응 방식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 차이를 보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다. 가족과 함께 떠나야 한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선택은 분명해졌어요.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해요. 저는 일본 정부가 위기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고 믿었어요. 경제가 강하고 기술력이 뛰어나며 사회 시스템도 정비돼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은 점점 무너졌어요. 일본 정부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정부는 느리게 움직였어요. 대응은 언제나 미흡했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어요. 2024년 초 도쿄에서 강진이 발생했어요. 저는 연구실에서 학생들과 이야기 중이었어요. 갑작스러운 흔들림이 느껴졌고 책장이 흔들리며 먼지가 떨어졌어요. 학생들은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급히 책상 아래로 숨었어요. 건물 내 방송에서 지진 경보가 울렸지만 스마트폰에는 경보 메시지가 없었어요. 일본의 긴급 재난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몇 분 뒤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도쿄 강진 발생, 피해 상황 조사 중.
하지만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안내가 없었어요. 지하철은 멈췄고 도로는 마비됐어요. 건물에는 금이 가고 간판이 떨어졌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일본은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일본에서는 지진이 잦지만 정부의 대처 방식이 문제였어요.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줘야 해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정부의 발표가 항상 늦었어요. 지진이 발생해도 피해 상황 파악에 시간이 걸렸어요. 지원이 도착하는데도 며칠이 걸렸고 국민들은 스스로 대처해야 했어요. 일본 정부는 언제나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재난 발생 즉시 경보가 울려요. 대피 요령이 즉시 안내되고 피해 지역에는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져요. 이 차이는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재난이 닥쳤어요. 2024년 겨울 일본 전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어요. 니가타현과 후쿠시마현에서는 3m가 넘는 눈이 쌓였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10일 이상 폭설이 이어졌어요. 도로가 완전히 마비되었고 전력 공급이 끊겼어요. 한파 속에서 전기를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식료품과 생필품이 부족했지만 정부 지원은 늦어졌어요. 노인들은 지붕에 올라가 눈을 치우다가 미끄러져 사망하는 일도 있었어요. 고립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생존을 위협받았어요. 하지만 정부의 발표는 똑같았어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한마디뿐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나라에서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국민들은 알아서 대비해야 했고 정부 지원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 모든 상황을 보며 저는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 나라에서 가족이 안전할까?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가 즉각적으로 개입했어요. 국민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 지역에 신속한 지원을 했어요. 재난 대응 속도,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태도,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까지 모든 면에서 일본과 달랐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확신했어요. 이곳에서는 미래를 꿈꿀 수 없다. 그때부터 한국행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024년 겨울, 저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날 연구실에서 논문을 검토하는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지진인가 했지만 진동이 점점 강해졌어요.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리고 책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저는 즉시 책상을 붙잡고 몸을 웅크렸어요. 곧이어 학교 방송에서 긴급 경보가 울렸어요. 현재 도쿄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추가적인 여진에 주의하십시오. 지진이 멈추자 하늘이 점점 검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규슈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 발생. 화산재가 도쿄까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화산 폭발이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공기가 뿌옇게 변하며 도시가 점점 흐려졌어요. 거리에는 불안감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정부의 발표는 너무나 간단했어요. 과도한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뿐이었어요. 사람들은 정부를 믿지 않았어요. 너무나 익숙한 반응이었으니까요. 편의점마다 방진 마스크와 생수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했고 공항 운영도 차질을 빚었어요. 공기가 무겁고 숨이 답답했어요. 창문을 닫아도 소용없었어요. 거리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실내에 머물렀어요. 그날 밤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처음으로 일본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할까?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에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나라가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화산재가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대재앙이 닥쳤어요. 며칠 후 도쿄에서 강진이 발생했어요. 이번엔 차원이 달랐어요. 도심 곳곳에서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노후 건물들은 무너졌어요. 도로에는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들이 추락했어요. 도쿄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어요. 급히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어요. 정부의 대응은 예상대로였어요. 현재 피해 상황을 조사 중입니다.
과도한 공포는 불필요합니다. 그 말뿐이었어요. 국민들은 대피 요령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어요. 도쿄 외곽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어요.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단수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시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느렸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열어 한국의 사례를 찾아봤어요. 한국에서는 강진이 감지되면 몇 초 만에 긴급 경보가 울렸어요. 대피 요령이 즉시 안내되고 피해 지역은 신속히 복구됐어요. 그 차이는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일본에서는 정부 발표를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며 저는 다시 고민했어요. 일본은 과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일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일본을 떠나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본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 나라를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 도착한 순간부터 일본과 차이를 느꼈어요. 체계적인 공항 시스템과 빠른 대중교통, 그리고 스마트한 사회 시스템. 한국에서 지내면서 깨달았어요. 이곳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였어요. 이곳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였어요. 일본에서 느꼈던 불안은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을 선택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출국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했던 일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제 인생 대부분을 바친 나라,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했어요.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제 가족이 안전할 수 없었어요. 처음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두려움이 컸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랐어요. 공항 입국 절차는 신속했고 체계적이었어요. 긴 대기 없이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공항을 나서 공항철도를 탔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열차 내부는 쾌적했고 와이파이 연결도 원활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일본과 너무 달랐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생활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대중교통은 정교하게 연결되었고 결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금을 선호하는 곳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디지털 결제가 일상이었어요. 병원을 방문했을 때도 또 한 번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병원 예약이 필수였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료받았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국민들이 스스로 생존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요. 재난 발생 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했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은 단순히 편리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였어요. 경제적인 차이도 확실히 느껴졌어요. 일본의 경제는 점점 침체되고 있었어요. 기업들은 변화를 두려워했고 젊은이들은 미래를 꿈꾸지 못했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였어요.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어요. 스타트업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등장했어요. 도심의 활기를 보며 저는 일본과의 차이를 실감했어요. 일본에서는 밤이 되면 상점들이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서울은 늦은 밤까지도 활력이 넘쳤어요. 젊은이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하루하루가 불안과 답답함의 연속이었어요. 자연재해가 계속되었고 정부는 조심하라는 말뿐이었어요. 젊은 세대들은 희망을 잃어갔어요.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위기가 닥쳐도 빠르게 대처하고 정부가 국민을 보호했어요. 사회 전체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정체되어 있지만 한국은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 차이는 앞으로 더욱 커질 거예요. 처음 한국으로 올 때 불안했어요. 하지만 생활이 안정되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편리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국민을 지켜주는 나라였어요. 한국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였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을 선택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